네,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비즈니스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예술가의 비즈니스 10개 에피소드 동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 배경과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가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다. 특히 자아가 강하고 내면의 것을 표출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또 많은 예술가들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 그 자체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이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예술을 하고 싶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 만약 당신이 9to6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남는 저녁 시간에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술가의 비즈니스는 당신에게 필요 없는 콘텐츠입니다. 둘, 그래서 어떡하자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예술적 역량과 감각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자. 하지만 그 비즈니스는 완전히 사업적인 영역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반영한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셋,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세계관을 만드는 데 유리하고 다양한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기획과 설계에 유리하다. 그런데 브랜드는 감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특화되어 있다. 다만 꾸준히 하자. 그리고 대중적인 것을 폄하하고 예술적인 것만 축혀 세우지는 말자.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넷, 시작은 돈이 없으니까 몇 개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중물을 마련하자. 그 다음 동료를 찾고 지역과 연대하자.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팔아보자. 나중에는 제품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지속하자라는 이야기를 10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었고 저의 욕망으로부터 만들어진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글리밤인데요. 어글리밤이라는 브랜드는 전혜원이라는 대표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필요는 개인적인 동기인데요. 서울이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인 청주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나의 음악 그리고 음악 기반의 문화나 예술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요는 지역적인 동기인데요. 제가 청주라는 지역에서 자라면서 느낀 문화적 결핍 분명히 있었고 우리 지역의 후배들은 적어도 나로 인해 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았기도 했고 여기에 따른 부채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글리밤은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Badass Attitude Authentic Mindset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와 맞는 결의 상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돕고자 하는 중입니다. 런디스타운은 어글리밤의 쇼룸과도 같은데요. 어글리밤이 첫 번째로 운영하는 공간은 공연장이었어요.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 학생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공연이라는 건 일방적인 소통에 가까웠습니다. 어글리밤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공간으로서 카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후쿠오카에 노커피를 다녀온 거예요. 동시에 저는 2018년쯤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을 알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었어요.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노트북을 챙기고 여행지에서 일을 하죠. 런디스타운은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가 될 것이고 작업자들과 예술가들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기획하고 동적으로 채운 공간이라는 말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과 수많은 영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보야지 플레이리스트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플레이리스트 채널이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난 플레이리스트 채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어글리밤을 폐업하고 서울로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머리를 식히고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때 들었던 플레이리스트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 본보야지 플레이리스트 채널의 첫 번째 콘텐츠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자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라는 한 줄의 메시지로 다양한 공간과 브랜드와의 콜라보 플레이리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미드타운 스쿼드는 원래 로컬 인디 프로듀서들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브랜드예요. 어글리밤은 미드타운 스쿼드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프로듀서들은 지속적으로 비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유로 한번 접혔는데요. 그리고 작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미트한 스쿼드의 피봇을 경험했습니다. 본보야즈 플레이리스트와 연계해서 선곡이라는 아이템을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짓는 과정에서 미트한 스쿼드를 활용했고요. 지금 미트한 스쿼드는 서사를 입히는 음악 큐레이션이라는 컨셉으로 로컬 매거진을 발행하거나 매장에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고 지역 축제나 브랜드들과의 음악을 만들거나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허슬러 같은 경우는 힙합의 고유한 언어인 허슬과 이음표를 뜻하는 슬러의 합성어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어보자. 자기 분야에서 독특한 사람들을 이어보자. 그리고 콜라보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그런 콘텐츠는 이제 빼자라고 결론을 지었고, 혹자는 어글리밤의 많은 브랜드 중에 가장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최근까지 뚜렷하지 않아서 많은 인터뷰들이 지금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허슬러의 정신은 지금 예술가의 비즈니스에서 수많은 롤모델을 발견하는 데 가장 적합해 보였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만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의 이정표라는 허슬러의 한 줄 설명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허슬러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 게 저에게 부담이라면 허슬러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글리밤이 발행하는 예술가의 비즈니스 콘텐츠에 이관을 시켜보자. 예술가의 비즈니스를 팔로우하는 많은 예술가 분들이 이런 허슬러들, 롤모델들을 보고 영감을 떠오르게 하고 나의 방향성을 찾게 하자, 나의 이정표를 찾게 하자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허슬러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길을 가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있는 롤모델들의 이야기를 이제 어글리밤의 채널에서 허슬러라는 브랜드의 이야기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같은 고민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뻗어나간 가지들이 많고 그것은 다시 합쳐지거나 도태되거나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고 명확하게 한 줄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해보시고요. 어글리밤의 첫 번째 브랜디드 콘텐츠 예술가의 비즈니스는 오늘 10화를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었고요.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의 비즈니스는 준비를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브랜디드 콘텐츠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 좋아하실 만한 예술가의 브랜딩이라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술가의 비즈니스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하셨다면 이제는 진짜로 브랜딩을 해야 할 차례니까요. 조금 더 실전적이고 오히려 추상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지만 그때까지 예술가의 비즈니스와 함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